안녕하세요. 진하게 끓인 뉴스입니다.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핵 기밀을 입에 올렸습니다. 미국이 발끈했습니다. 대북 정보 차단이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문제를 일으킨 게 미국일 수도 있다. 이걸 장관이 했습니다. 때는 올해 3월 6일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질의 시간에 자기가 먼저 나섰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한 말입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HEU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이다. 이걸 국회 공개석상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실 분 계실 겁니다. 핵심은 구성이라는 지명입니다. 디지털타임스와 RFA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구성을 핵농축시설 소재지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 처음 있는 일이 국회 공개회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정동영 장관은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했을까요? 장관이 직접 댄 근거는 IAEA 사무총장 그로시의 3월 2일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로시가 먼저 말했으니까 나도 말한 거다 라는 논리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죠. 디지털타임스와 RFA, 복수 언론이 그로시의 3월 2일 실제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그로시가 언급한 건 영변과 강선입니다. 구성은 없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근거로 댄 발언에 정작 구성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근거가 틀린 겁니다. 두 번째 근거도 무너집니다. 정동영 측은 CSIS 보고서에도 구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빅터 차 CSIS 코리아 석저가 직접 반박했습니다. CSIS는 구성 핵농축시설 보고서를 작성한 적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두 가지 근거가 모두 틀렸습니다. 근거가 다 틀렸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겁니다. 뉴시스와 디지털타임스, 문화일보 복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안보부처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고 대북 위성정보 일부를 제안했습니다. 이 위성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동향을 파악하려면 고해상도 정찰 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독자 역량은 아직 미국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진짜 공개 정보였다면 미국이 저렇게 반응했겠습니까? 행동이 이미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사과했을까요? 아닙니다. 4월 23일 정동영 장관이 한 말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며 그 주체가 미국일 수도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 자기가 기밀을 터뜨렸는데 책임을 미국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외교 관행상 정보 공유 마찰의 책임을 동맹국에 공개적으로 돌리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동맹 사이에는 수면 아래서 처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공개 발언으로 미국이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하면 한미동맹 신뢰 기반이 추가로 무너지는 겁니다. 더 퍼블릭 보도에 따르면 4월 22일 케빈 메카시 전 미 연방하원 의장이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좌파 성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4월 21일 미 연방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보 차단, 메카시, 경고, 의원 서한이 동시에 터진 겁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정동영 발언, 4월 19일 미국 정보 공유 제안, 4월 21일 미 의원 54명 서한, 4월 22일 메카시 경고, 그리고 4월 23일 정동영 장관이 미국이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이 소방차를 향해 욕하는 꼴입니다. 자기가 기밀을 공개해서 사태를 만들었는데 미국이 항의하자 오히려 미국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하는 짓입니다. 동맹 신뢰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맹 중시, 한미 협력 강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짓은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정보를 공개석상에서 터뜨리고 미국이 항의하면 미국이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이 또 행동을 배신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파와 동맹파를 동시에 기용했습니다. 자주파 쪽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동맹파 쪽에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문화일보는 이를 안보 균형 실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월 20일 구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기밀 논란을 키우는 게 내부 누군가의 짓이라고 보는 겁니다. 동맹파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거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약 22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봤습니다. NSC 사무처장 이종석과 외교부 북미국장 위성락, 자주파 대 동맹파가 충돌했고 결국 위성락이 경질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두 사람을 다시 데려다 같은 구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미 정보 공유 마찰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2009년 미사일 정보 유출, 2015년 작전계획 5015 유출, 같은 해 SLBM 위성 영상 유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이 다른 건 갈등이 해결 전에 언론에 먼저 공개된 극히 이례적 경우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4월 23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동영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질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장동혁 대표는 탄핵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구성 핵시설은 국제 싱크탱크와 언론이 이미 다뤄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등장한 것과 한국 정부 고위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공식 확인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이 정보 공유를 줄인 게 그 차이를 증명합니다. 국방부는 한미 간 정보 공유 협력 체계가 정상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시스와 디지털타임스, 문화일보 복수 언론은 민감 영역 선별 제한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상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하는 게 동시에 가능한 말입니다. 근데 그 일부가 중요한 겁니다. 정리합니다. 정동영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구성 핵시설을 먼저 터뜨렸습니다. 근거는 다 틀렸고 미국은 정보 공유를 줄였습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미국이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동맹의 기밀 터뜨리고 미국의 책임 넘기는 게 이 장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진하게 끓인 뉴스는 매주 보수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치 뉴스를 전달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